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 환율이라는 것이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이론과 실제가 참 많이 다르기도 한데요. 오늘은 두 번째 편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환율 공부 마무리해봐요. 요즘 우리 경제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경제지표들을 들여다보면 불안한 경제지표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어찌 보면 그 나라 경제가 안정되어 있느냐, 불안하냐를 가장 예민하게 드러내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또 환율이 예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런 곳까지 자꾸 왔다 갔다 할 만큼 불안해서 걱정을 많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가고 있는 방향, 이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환율에 대해 기초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시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환율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는 너무 많은 요인이 있어서 뭐라고 콕 집어 말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몇 년 동안 환율이 1120원에서 114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였죠. 원달러는 1130원 정도야 라고 하면 몇 년간은 요즘 환율이 얼마지? 라는 생각할 필요도 없었는데 최근에는 1180원대까지도 왔다 갔다 하고 도대체 왜 오르는 것인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요약을 해보자면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리 달러화 자체가 비싸지는 그런 국면으로 흘러갔습니다. 글로벌리 달러화가 비싸진다는 건 한국에서만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외환시장에서도 달러가 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일단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화 지수라는 녀석이 있는데 주요 선진국 6개 통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60%가 유로화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로화의 가치가 그만큼 달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유럽에서도 달러가 귀하고 비싸다는 건데요. 최근 몇 년간 유럽 경기가 워낙 안 좋았었습니다. 일본 따라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그러다 보니 환율은 경기 따라간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환율은 경기를 반영하게 되고 유로존이 경기가 안 좋으니 유로화가 싸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달러는 비싸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에 비해 다른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럽과 비슷한 원인에서 다른 결과를 낳았는데 알아볼까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의 대명사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경기가 좋지 않으니 엔화의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이죠. 하지만 엔화는 폭락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또 발견되죠.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경기가 좋지 않으니 물가가 오르지 않게 되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돈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심지어 물가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간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먼저 설명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좋지 않다면 환율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엔화 같은 경우 각 전문가들마다 의견 차이가 심한 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주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이 과거보다 돈을 벌지 못하고 현재 경기가 워낙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인데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 한국의 수출 제품들을 사줄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도체 수출이 안 된다, 휴대폰도 수출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전체적인 수출이 안 좋아지다 보니 한국의 경기도 동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겁니다. GDP 성장률이 안 나오는 것도 수출의 영향이 크고 덩달아 내수 경기도 일정 부분 안 좋았던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4분기 대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원화 자체가 싸진 부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 한국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한국도 금리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고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죠. 여기서 잠시 금리 이야기를 하고 가죠.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 가격이 오릅니다. 서로 반비례하므로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한국 채권 가격이 오르겠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 그럼 지금쯤 얼른 들어와서 한국 채권을 사놔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럼 얼른 한국 돈을 사야 되는 거니? 한국의 돈 가치는 올라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을 통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힘보다는 수출을 통해서 환율이 결정되는 힘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방금 말했던 한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의 입장, 곧 금융시장에서 결정되는 것보다 수출의 힘이 더 크니 수출 지표를 보고 환율이 결정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계절적 요인입니다. 3, 4월이 한국 주식시장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결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배당을 받은 외국인들이 그 돈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3, 4월에 빠져나가는 금액이 다른 달들보다는 살짝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 약세의 견인차 역할을 살짝이나마 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인은 최근에 불거지는 무역 갈등 이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자꾸 중국 대상으로 무역 갈등을 심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니 한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이 안 좋으면 한국도 안 좋아지겠다라는 위안화와 원화의 동반적 약세 국면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요인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될지 몰랐을까요? 사실은 계절적 요인이 클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3, 4월이 지나면 원화의 강세 국면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한 요인은 예상보다 수출과 국내 경기가 안 좋아지며 한국의 GDP가 역성장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게는 좋고, 반대로 해외 관광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있어 일장일단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환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변수가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 환율이라는 개념에서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그 자체가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정 환율 산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국면이 어디겠냐 라는 생각을 해보면, 원화가 원만히 강세가 되는, 원달러 환율이 원만하게 하락하는 그런 국면이 그나마 한국 경제의 가장 우호적인 국면이 아니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과는 반대로 가는 국면을 말하죠. 한국 경제가 산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환율은 결국 경기에 대한 방향성이고, 한국 경기의 방향성은 수출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니 수출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한국 경기나 글로벌 경기가 둘 다 좋아지는 것으로 대변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하락한다는 것은 달러가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 뜻은 한국의 경기가 좋다는 신호겠죠? 한국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도 좋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원만하게 하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자금들도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과거에 외국인의 자금, 환율과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기업이 좋아질 거다 라고 들어왔던 외국인의 자금들보다 원달러 환율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국면에서 들어온 외국인 자금들이 훨씬 더 컸던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 약세를 통해서 수출 경기 회복 그 자체보다는 환율이 하락하는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경기에 베팅하는 자금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원화를 좋아하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더라? 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도 외국인들의 주식 투자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환율의 방향성에 영향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환율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측 불가능합니다. 거의 신의 영역이죠. 다만 전문가들이 예상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원화의 완만한 강세 모멘텀 1000에서 1110원 수준에서 등락하는 레벨이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조금씩은 한국의 돈 가치가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는 거죠. 이유는 한국 경기 자체가 선진국에 더 가까워지고 주요 이머징 국가 안에서는 한국이 오히려 안정성이 부각되는 국가거든요. 여기서 경기가 한층 더 성숙해진다고 한다면 원화의 변동성 자체가 현재에 비해 상당히 축소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화에 대한 값어치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0년 후에는 미국 경기보다 한국 경기가 더 좋아야 된다는 말인데 또 상대적인 비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미국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소비국이고 워낙 경제의 규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은 글로벌리 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회복세 자체는 미국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후의 돈 가치는 한국이 더 커질 수 있을까요? 현재는 이머징 통화이기 때문에 변동폭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에 달러에는 적용되지 않는 원화만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이 10년 뒤에는 충분히 완화가 되는 것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달러 원 환율 움직임의 평균치 레벨을 살펴보면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화가 조금씩 비싸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0년 뒤 저평가된 부분들이 좀 줄어든다면 원화의 가치가 현재보다 더 올라가 있을 거란 이야기죠. 환율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개인이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는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나 은행에서 개인들을 대상으로 환해지를 해주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각각의 금융사에 문의해서 준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환율의 변동성을 계속 주시하기보다는 경기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방향성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것이 더 긍정적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10년 말고 올해 연말 정도에는 환율이 얼마 정도일까요? 현재는 너무 높아져 있다고 생각돼서 지금보다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1,100원의 수준에 가까워지지 않겠나 예상하는데 왜냐하면 달러가 워낙 비싸진 상태이고 그 이유는 미국보다 유럽 경기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인데 유럽이 다소 좋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완전 바닥인 상태인데 정상 수준, 곧 과거의 평균 수준만 회복하더라도 달러화는 싸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유럽의 구조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나 모두 구조적인 문제점은 존재하는데 그 구조적인 문제를 떼놓고 보자면
일시적으로 경기를 안 좋게 만들었던 변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차에 대한 디젤 게이트. 이것 때문에 환경 규제를 강화시켰고 기준선을 맞추지 못한 자동차는 생산이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을 통과한 자동차 생산이 재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독일에서 라인강에 가뭄이 온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알아보니 독일의 주요 산업 중 하나가 화학 산업인데 화학 공장들이 라인강을 따라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강 수로를 따라서 유럽 전역으로 물류가 이동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경부고속도로가 갔다가 볼 수 있습니다. 라인강의 수심이 가뭄으로 인해 얕아지다 보니 배가 다니지 못해 물류가 막혔던 것입니다. 다시 가뭄이 해소되면서 수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화학 제품에 대한 물류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조적인 문제로 경제가 둔화될 수 있겠지만 일시적으로 안 좋았던 요인들이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유로화가 워낙 싸져 있는데 여기보다 한 레벨만 올라와도 달러화는 싸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연말 정도에는 달러화가 좀 싸지고 수출 경기가 글로벌리 좋아지게 된다면 한국 경기도 다소 올라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원달러 수준인 1170원보다는 조금 더 낮아지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배운 것은 유럽에서 나온 뉴스를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유럽 경기가 어떻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인 달러의 가치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유럽 경기가 상당히 달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독일에 비가 오도록 기후제의를 지내야 되나요? 이만 환율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편, 2편 환율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